붙여가지고 하면 되니까. 얘기했어. 아무튼 내일 저 장인 정신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노트 갖고 다니세요. 자, 극한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극한은 뭐냐 이겁니다. 함수 y는 fx의 극한. 극한에는 수렴하고 발산이 있죠. 수렴 발산이 뭔지 보시면 되겠고, 수렴 발산이라는 건 x가 a로 갈 때, 근데 a로 갈 때라는 거 안에는 x가 a가 아니면서라는 게 포함이 돼 있죠. 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의 상황에서 그때의 fx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함수의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죠. 함수값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y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fx가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때를 수렴이라고 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때를 갖다가 발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산은 그냥 심플하게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산의 안에 들여다보면은 대표적인 발산의 예에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나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지만 이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발산이면 된 거고, 중요한 거는 수렴이라 그랬고, 우린 저렇게 수렴을 할 때 그때 저 수렴하는 L이라는 값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 L이라는 애를 지금 하는 건 우리 지금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개념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방학 때 배우는 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 L이라는 애를 뭐라 그래요? 그때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수학적 기호로는 리미트 x가 저래 변할 때 fx는 L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제는 수렴 발산 저 정도로 심플해집니다. 자, 다음은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한 건데, 이건 언제? x는 a에서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거에서 큰 데서 가까워질 때, 작은 데서 가까워질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특히나 x가 a보다 큰 데서 가까워질 때 그 fx의 극한을 갖다가 뭐라 그래?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데서부터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불러서, 얘네들이 같을 때 우리는 그 같아지는 그 같은 그 값을 갖다가 x는 a에서의 극한 값이라고 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죠. 이 값을 갖다가. 그래서 x는 a에서의 극한 값의 존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 프린트 안 갖고 다니면 저 백지에다 다 쓰는 거야. 검사했는데 안 갖고 다니면. 알았어? 뭐 당연히 갖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 써 있어도 당연히 다 써야 되는 거고. 일찍 와서 공부하세요. 내일부터 어차피 내일 시험 못 볼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제 우리가 틀이라는 게 있죠. 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x가 어찌어찌 변할 때 그때 먼저 가는 함수의 변화를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는 함수에다가 최종적인 극한 처리를 하시는 게 처음 배웠을 때의 틀입니다. 그때 좀 달라지는 거는 x의 변화에 따른 먼저 가는 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때 단순히 그 극한값, 수렴하는 값만 여기다가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얘가 다시 나중에 가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풀점말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풀점말하는 건 말 그대로 큰 데서 오냐 작은 데서 오냐, 점이라는 거는 그냥 그 값이냐 라고 해서 그 풀점마가 여기에 반영이 돼서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극한값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요게 처음 배웠을 때의 틀인데, 이것도 근데 해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 풀점말을 따져야 될 때와 안 따져야 될 때의 선이 좀 보이죠. 원래는 따지는 게 정석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푸는데 f가
알파라는 데에서 이 알파라는 포인트에서 f가 어차피 연속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굳이 나중에 가는 함수가 여기 알파로 갈 때 풀점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럴 때는. 그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처음에 배웠던 정석적인 틀에서 변형을 하셔도 되겠고, 정석의 틀은 이건데 우리가 약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리미트 뭐 x가 2로 갈 때 2보다 큰 데서 올 때 f합성 gx의 극한을 써라, 조사해라 이렇게 하면은 먼저 가는 애가 g2 풀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로 가냐를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얘가 알파 풀이다. 그러면 다시 f에다가 알파 풀 이렇게 써서 극한 처리를 조사를 하는 거. 약식이 기호죠. 요런 기호가 괄호 안에다가 함수값처럼 그냥 숫자를 쓰면 함수값인데 뒤에다가 풀마 부호를 쓰면 그게 극한인 거죠. 우리가 그냥 암묵적인 이제 편의상 간소화한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풀 때 저런 기호를 쓴다. 자, 합성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우선 언제 쓴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고요. 수렴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뭐예요?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리미트를 갖다가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질이죠. 리미트 분배. 분배라는 건 집어넣어도 되고 뽑아내도 되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눗셈. 그죠? 나눌 때에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에서도 이 성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명제에 진입한다는 문제가 있을 거고 참거진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는 미리 다 유형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새로운 명제들이 있고 내가 그 명제가 헷갈리면은 익히셔야 되겠고, 참인해보다도 요 거짓인에 대한 발레를 여러분은 잡아버릇 하셔야 되는데, 발레를 잡는 팁, 그러니까 발레가 주로 어디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생긴다? 아, 이 친구가 지금 허전하네요. 자, 아유, 자, 이게 푯말이라도 세워놔야 되나. 발레 어디서 생긴다? 이젠 너밖에 없어, 갈구레가. 자, 발레 어디서 생겨요, 현식이? 어디서 생긴다가 아니고 발레를 알려드릴 땐 팁, 발레는 주로 이쪽에서 찾으면 좀 편하다. 발레 어디서 찾으면 편하다? 팁을 안 줬니? 자, 안 줬나? 발레는 뭐 발레는 예잖아. 아시다시피 거짓임을 보이는 예잖아. 그래서 발레를 찾는 팁은 참고로 그 불연속인 함수를 갖다가 뒤져서 보시면 좀 편합니다. 이쪽에서 주로 많이 잡히죠. 불연속인 데에서. 불연속인 데서 극한의 어떤 발레 잡으실 때 뭐 대표적으로 이런 발레죠. 예를 들어 리미트 fx랑 gx 곱한 게 x는 a에서 얘가 수렴해요. fx가 수렴해요. 그러면은 gx도 수렴하냐?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대표적으로서는 뭘 한 거냐? 얘 나누기 얘 한 거 아니야, 연산이. 나누기 했잖아. 나누기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발레가 존재할 텐데, 그 발레는 어디 있는 거냐? 발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G는 수렴하지 않고 F는 수렴하는데 둘이 곱한 애가 수렴하는 애를 예시를 찾으면 되잖아. 그지? 그런 예시를 찾는 게 발레인데 주로 뭘 찾는다? 불연속.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정말 심플하게 발레 뭐 있겠어요, 이거? 발레? 가정 만족하고 결론 만족하지 않는 거. 너무 심플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심플한 거 찾으면 뭐 있어? fx는 0 주고요, 0. fx는 0. 상수함수 0 주고. gx는 뭐 이런 거 주면 되겠죠. a에서. 응? 그럼 우극한, 좌극한 어쨌든 얼마야? 다 빵빵이잖아. 얘 때문에. 그게 수렴하잖아, 곱한 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레 찾을 때 불연속을 좀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정도. 됐고. 샌드위치는 리미트랑 극한에 대한 정리죠. 리미트하고 극한이 아니고 리미트하고 이제 부등식. 뭐 이런 거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 hx,
gx가 만족을 하는데 이때 요거인 상황에서 리미트 fx하고 리미트 gx가 같아요. 어떤 알파로.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h라는 함수의 극한도 뭐가 돼야 된다? 알파다. 그러지?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전적으로 가서는 샌드위치를 때릴 때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다가 리미트 때리고 여기에다가 리미트 때리고 여기에다가 리미트 때려서 얘랑 같은 거 확인하고 얘가 걔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지만 실전적인 풀이로 갔을 때에는 굳이 양쪽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어차피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같으니까 냈을 거고 그럼 한쪽만 구하는 것도 요령이죠. 그죠? 계산 문제에서는 빠르게 이런 게 있겠고 그 샌드위치가 나타나게 된 기본 명제가 있어요. 그죠? 기본 명제. 뭐냐면 이제 fx가 있고 gx가 있을 때 얘네들이 리미트 x가 뭐 어디로 갈 때 fx하고 이게 이제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갈 때 gx에 대한 극한이 베타로 수렴을 할 때 베타로 수렴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에 함수의 부등식에다가 그러면은 리미트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리미트가 말 그대로 역시나 들어가서 이놈의 극한값 알파가 이놈의 극한값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부등식에다가 극한 처리를 하게 되면 부등호가 유지가 되는데 유지는 부등호가 유지가 되는 데서 끝이 아니고 이퀄이 없어도 이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배웠죠 우리가? 그죠? 이퀄이 없어도 이퀄은 생긴다. 이것도 역시나 명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퀄이 없어도 이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퀄이 없을 때 여기도 이퀄을 안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발레가 있죠 우리가. 이거 이제 거짓 명제가 되는 거고 이건 거짓이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에 이퀄이 없어도 극한 때려서 얘가 이퀄이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명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발레를 보시게 되면 f가 g보다는 항상 밑에 있는데 극한 처리하면은 둘이 같아질 수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해서 fx는 뭐 이 정도 잡으시고 이게 gx 잡아야 돼. 이게 gx 이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잡아주면은 전범위에서 지금 빈대 안 만들 거면 여기는 막고 여기는 뭐 이 정도 찍고 그럼 전범위에서 g가 f보다 큰 거는 맞는데 실제로 x는 0에서의 극한 처리하시게 되면 극한값 둘이 같잖아요. 발레는 이 정도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도. 다음 부정형의 극한의 계산입니다. 0분의 0꼴의 핵심 뭐예요? 뭐예요? 개념 없는 아이.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없구만 이 사람 정말이고. 0분의 0꼴의 핵심은 뭐예요? 약분입니다. 약분. 약분을 하셔야 되는데 약분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작업이 우리가 다항식이면 인수분해 뭐 무리식이면 유리화 뭐 이런 작업을 했던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핵심은 이제 분모의 최고차 분모의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나눈 후에 같이 써먹으셔야 되는 게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정석인데 근데 다항식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미적 원에서 배운 함수들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에 한해서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분모 분자의 차수를 보시게 되면은 분모 분자 이렇게 있을 때 차수가 분자가 더 클 때 똑같을 때 분모가 더 클 때 차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때의 극한값을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분자가 더 클 때는 뭐야?
발산이죠. 동일한 분모 분자 동차일 때에는 최고차항의 계수 B로 가는 거죠. 분모가 더 클 때는 0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뭐야? 여기가 수렴. 뒤에 가서 미정계수 결정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수렴을 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한다? 적어도 차수가 분모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 0이냐? 0이 아닌 상수냐? 그거에 따라서 동차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쉬운 게 아시다시피 얘죠. 대부분이 다 얘예요. 그러니까 변별은 이런 데서 나오겠죠. 그죠?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작은 상황, 고정을 안 해주고 작은 상황들에서 니네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핵심은 유리화죠. 유리화.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유리화고, 유리화를 안 하는 상황은 그냥 함수의 그래프 보시면 돼요. 뭐 이제는 다 알죠. 옛날에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x의 세제곱의 극한이 뭐냐,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던 건데 이제는 우리는 얘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딱 보면 뭐예요?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바로 아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참고로 이 0은 저 위에 있는 0분의 0꼴도 그렇지만은 숫자 제로는 아니라 그랬어요. 무한대의 반대말인 무한소,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꼴 같은 경우는 식조작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식조작은 통분, 뭐 유리화, 대표 이게 다죠 뭐. 이런 식조작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위에 있던 꼴들로 바꾸는 거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든 0분의 0꼴이든 이런 애들로 꼴을 바꾸셔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뭐 별거 없고, 일단은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뭐니 해도 고난도로 빠질 수 있는 것도 이 미정계수 결정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좀 고난도 쪽에서 좀 더 어렵고. 자,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우선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지죠.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 이거 화살표가 이상하게 됐네요. 잘못됐네. 지우세요. 밑에 건 아니죠. 뭐 쓸려다가 합쳐졌네. 두 개인데 둘 다 이쪽 방향인데. 자, 하나 우선이고, 분수꼴이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건 참이죠. 그죠?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냐? 요거는 거짓이죠. 발레가 있다 그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발레는 뭐야 결국에는? 가정 만족해야 되고요. 결론 만족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g는 0으로 안 가는 거 잡으면 되죠. 무난하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정말 심플하게는 그냥 발레를 잡아보시면 fx는 그냥 0 잡고요. 0. gx 같은 애를 갖다가 x 마이너스 지금 a가 있었는데 그냥 x라고 하죠. a를 갖다가 뭐 숫자 0만 아니라고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gx를 갖다가 0만 안 잡히게 뭐 그냥 얘를 x 정도만 잡아도 a가 0이 아니라는 상황 하에서, 그러면은 지금 가정에 있는 얘는 극한이 0이죠. 분자가 0이니까 얘는 0이라고 잡아줬고 fx가 0이니까 결론이 얘는 지금 x가 a로 갈 때 a로 갈 거 아니야. a가 0만 아니면 무조건 다 되겠죠. 그럼 발레가. 그죠? 명제 때문에 하는 거고,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참이 되는 경우가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도 0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 똑같이. 대신 그때는 조건이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 조건이
저 극한값 요 알파가 여기 있는 요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참이 되죠, 명제가. 분수꼴의 개념은 요 정도인데 됐죠? 자, 밑에 활용입니다. 요 정도 활용은 알아두자 이거죠. 첫 번째,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1분의 fx가 수렴한대요. x가 1로 갈 때 분모형, 분자형 해가지고 바로 잡히는 게 f1은 0이죠.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쓸 때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 정확하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0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 다항함수 연속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쓰는 거야. 그거 생략하고 그냥 바로 f1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f1은 0이라는 표현은 함수값으로 쓴 건데, 인수 정리의 관점에서 쓰시게 되면 fx는 x-1 곱하기라고 쓸 수가 있겠죠. x-1을 인수로 갖는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그럼 x-1의 제곱분의 fx가 수렴한대요. 그럼 얘도 분모형 분자형에서 우선은 f1은 0이 잡혀야 되는데, 그럼 f1은 0이 잡혔다는 건 fx가 x-1을 인수로 하나 갖는다는 건데,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으면 x-1이 하나가 약분이 돼요. 그럼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분자에 있는 게 얘잖아. 그럼 그게 다시 이 문제 아니야. 첫 번째 예시 아니야. 그럼 또 반복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도 x-1이 인수가 잡혀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최종적으로 fx의 관점에서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모에 수렴을 할 때 분모에 있는 인수만큼이 분자에 있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죠. 세 번째 거에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1 절대값 요거에 있어요. 수렴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뭐겠니? 우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이 얘기부터 보셔야 되겠죠? 배경지식으로 리미트 여러분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나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 이거에 대한 극한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얘는 뭐예요? 얘는 발산입니다. 그죠? 좌우 극한이 1마일로 다른 발산이에요. 그럼 쟤는 결국에 얘를 갖다가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지금 발산을 얘만 놓고 보면 한 덩어리로 얘가 발산할 텐데, 근데 뒤에다가 fx를 곱해가지고 수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는 1이라는 데에서 결국에는 좌극한, 우극한을 똑같이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fx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얼마여야 돼? 극한값이 0이어야 되죠.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다항함수니까 우리는 그냥 f1이 0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fx가 또 x-1을 인수로 갖는 거고. 마플의 이 절대값 얘기가 뒤쪽에 좀 있습니다. 절대값이 어쨌든 극한이나 연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난도 주제. 저 정도 절대값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는 딱 보면은 얘가 이제 수렴해. 그럼 fx가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fx에 대해서 다음이 수렴한데요. 자, 얘가 수렴한다 라는 거는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fx는 적어도 2차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수렴하는 값이 정해지겠다,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얘기. 아니지 잠깐 뭐래? 다른 걸 봤어. fx가 얘가 수렴하는 거니까 fx는 방금이랑 답은 똑같은데, 수식 쓰는 건 똑같은데 말이 좀 다르죠?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이제 뭐예요? 2차 이하가 되는 거죠. 2차 이하. a가 0이 될 수도 있죠? 항상 2차는 아니고.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구간. 여기까지가 극한 개념. 자, 연속 쪽은 구간에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반닫힌, 반열린 이런 게 있어요. 뭐 구간 쓰는 방법 다 아실 거고, 뭐 닫힌 구간 대괄호 표시해가지고 양쪽 다 대괄호면은 이퀄 닫힌 거죠. 열린 구간은 소괄호 하시면 되고, 반닫히는 한쪽만 있으면 되죠. 한쪽만 어느 쪽이든. 그래서 대괄호 표시가 돼 있으면 이퀄이고, 소괄호 표시가 돼 있으면 이퀄이 없는 부등식. 이건 다 아실 거고. 연속입니다. x는 a에서의 연속과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 있어요. 우선 x는 a에서의 연속의 핵심은 함극인데, 경우에 따라서 함극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함우자로 갈 거냐, 이건 자기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주어진 상황에서. 정석적인 면에서는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뭐예요? fa가 존재해야 되죠.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했던 두 가지 그 함수값과 그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실전의 의미에서는 요 함극을 따지는 건데, 극한을 따지실 때 우좌를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는 함우좌를 따져라, 함우좌를 따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간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구간에서의 연속은 두 가지. 열린 구간 안에서 제가 연속이다 는 게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에 A에서의 시작하는 함수값하고 A에서의 극한값하고 마찬가지로 같으면 되는데, A는 시작하는 데니까 우극한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고. 마찬가지로 B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B는 구간이 끝나는 데니까 좌밖에 없어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연속인 구간, 다음의 함수들의 연속 구간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함수들의 연속인 구간은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입니다. 음의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죠.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잡으시면 되겠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얘기를 방학에서 잠깐 해주긴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울 테니까, 그죠? fx가 만약에 루트 뭐 x의 제곱 x 빼기 3, 그럼 얘도 루트 근호안이 0 이상인 데가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주겠죠. 아마 안 해주는 게 맞겠고,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좀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등교과 안에서는 어쨌든 얘는 그러면은 참고로 그래프 그려주면 이거 아니야. 그럼 얘가 근호안이 0 이상인 데를 찍어주면 여기하고 여기잖아, 범위가. 그럼 얘는 만약에 연속인 구간을 쓰라 그러면, 그럼 x는 0하고 x는 3 이상, 이거를 구간으로 써야 되냐? 얘를 구간으로 써야 되냐? 우선 1차적으로 얘를 구간으로 못 쓰죠. 0이라는 값을 갖다가. 그죠? 그러니까 고등교과에서는 얘가 이제 연속성을 못 따져요. 우리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인데, 위에서 얘기했던 x는 a에서의 연속이랑은 다른 거죠. 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쵸? 그럼 그때의 연속을 따질 수는 없겠고, 연속, 불연속을. 고등교과에서는 못 따지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아니면 영특하게 수업 배우고 물어보시든가, 학교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 무리함수가 연속인 데는 근호안이 0 이상인 데가 무리함수는 연속이야. 교과서엔 이런 건 없는데, 혹시 선생님이 수업해준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그럼 만약에 이렇게 3차 함수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그럼 0이라는 데도 연속이냐? 물어볼 수가 없겠죠. 자, 왜냐면 이런 걸 물어본 선생님이 너 아직 이거 그래프를 못 그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결론만 얘기하면은 고등교과에서는 얘는 연속에서 빠져야 되고, 대학 가시면 연속에다가 넣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 교과의 정의가 좀 교과 과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너무 무겁게 가실 필요 없고.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뭐예요?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속끼리 이러한 연산을 해도 연속이다 이거죠. 역시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항상 나눗셈, 0은 못 나눈다. 합성함수의 연속은 좀 달라지죠. 합성함수의 연속. 합성함수의 연속은 지금 y는 f 합성 gx가 있는데 얘가 x는 a에서 연속.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얘네 합성한 게 연속이냐? 아니라고 했죠? 안 된다. 왜냐면은 먼저 가는 함수 g인데 먼저 가는 애가 연속이고 나중에 가는 애가 거기에서 a에서 연속이어 봤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 따지는 걸 봤을 때 함우자를 간만에 한번 써보면, 이 합성함수에 대한 함우자를 쓰면 함은 FGA야. 자, 근데 우는 뭐야? FGA 풀이야. 좌는 FGA 마야.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다 같아야지 연속인 건데, 합성함수가. 그러면은 GX가 X는 A에서 만약에 연속이라고 주면은요, 먼저 가는 애가, 그럼 이 값은 다 같아요. 이 값은 다 얼마로 같단 말이야. 그죠? 값은 같은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다시피 요 극한 처리할 때는 먼저 가는 애의 결론에다가 풀점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풀점말. 그러니까 만약에 f가 함수값하고 알파에서 함수값하고 우좌극한이 다르게 되면은 여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집중해서 봐. 저이 씨. 이런 씨. 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속이 되려면은 fx는 x는 a에서 연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필요하냐? x는 알파에서 연속이 필요한 거고, 저 알파의 정체는 뭐야? fx는 x는 알파. 지금 알파가 뭐야? 결국에는 GA 아니야. 여기에서의 연속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그죠? 집중해서 봐. 굳이 안 쓸 거면 차라리 그럴 거면 써. 씨, 그냥 차라리 설명을 놓치고 쓰라고. 그럴 거면. 개념 없기는 둘째가 나면 서러운데 지금 씨. 이거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 아이씨. 이거 뭐야? 여기 있죠. 여기 왜 있어? 보입니다. 지워. 왜 있어 이거? 아니 여기 보이냐고, 여기 실판 보이냐고. 다 보이죠. 아니 헛소리하지 말고 진짜 보이냐고. 안 보여요. 진짜 써있거든. 그렇게 내가 한 소리가 써있는데 보이냐고. 오, 보인다. 봐, 노력하면 다 돼. 자, 보이지? 여기 살짝 글씨가 보여요. 그러지? 보인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거 인쇄가 이렇게 됐지? 분명히 이게 흑백으로 하면은 무조건 다 되겠구나. 이거 부질없는 짓이었네. 괜히 색깔 바꾸느라 삽질을 했네. 자, 수식은 색깔 바꾸려면 한 개씩 한 땀 한 땀 다 바꿔야 되는데 진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네. 자, 아무튼 그거 잘 고쳐야 돼. 원래 그거 비워놓고 니네 이거 지금 내가 쓰라고 하는 것만 쓰라고 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 곱함수의 연속성이고 보너스 미분 가능성까지 같이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f랑 g랑 곱해진 함수가 있는데 f는 다 연속이라고 줬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주면은 이 연속이 깔린 거겠죠, 아마. 이런 조건으로. 그죠? 그때 곱해진 함수가 연속이야. 근데 가정이야. 가정이 f가 연속이고 다항함수, g가 불연속인데,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이게 단순히 불연속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 리미트
그 x는 a라는 데에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존재는 하는데 한글로 쓰자. 자, 불연속인데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중에 다른 애가 존재하는 그런 불연속이에요. 값들은 다 존재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은 존재하는 불연속. 이것이 한글로 다 써줘야 돼? 나중에 공부할 때 그지. 자, 우, 좌, 함, 존재. 각각은 존재는 하는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연속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연속인 애가 불연속인 데에서 함수값을 0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연속이 x는 a에서 불연속이었다고 쓰면은 그러면은 조건에 잡히는 거는 뭐다? 저 fx가 a에서 0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는 연속인 함수가 요 a의 정체는 불연속인 포인트죠. 불연속인 x의 값에서 함수 값을 0 만들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르면 되게 문제 못 풀어. 연속에서는 이제 이거 하나긴 한데 미가로 가게 되면은 둘이 곱한 게 미분 가능해요? 얘는 다항함수 연속이에요. 근데 gx가 연속이기는 한데 x는 a에서 연속이기는 해요. 근데 미분은 불가능해요. 미분 불가입니다. 대신 미분 불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미분 불가냐? 얘는 우미하고 좌미가 존재는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저 곱해진 애가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도 좀 수정해야죠. 여기는 연속이 아니고 여기 연속 미가 여기 연속을 아예 지우고 연속을 지우고 여기다가 그냥 습습삽삽 지우고 미분 가능으로 고치세요. 이건 지금 고치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도 고치시고 필기는 집에 가서 나눠야겠지만 안에 뒤지는겨. 자 미분 가능. 다항함수면 미분 가능하겠죠? 얘도 미분 가능. 자꾸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인쇄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애랑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인 애랑 곱해서 미분 가능해지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미분 불가한 포인트에서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f의 정체는 미분 가능한 f가 a의 포인트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에서 함수값을 0 만들어야 됩니다. 저 조건 하에서는. 하지만 반면에 밑에 gx가 x는 a에서 그냥 심플하게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자, 얘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불연속이니까 안에 포함된 게 미분 불가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아. 대신 어떤 불연속, 어떤 미분 불가냐? 불연속이지만 위에서처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은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우미, 좌미는 존재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고. 그럴 거면 쓰라고. 이 그지야. 졸고 있을 거면 차라리 설명을 듣지 말고. 이씨. 그러면 그랬을 때 조건은 뭐가 되냐? 조건은 저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a에서 0을 만들고 또 a에서 미분 계수도 0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거 왠지는 아니야? 왠지는 밑에서 하죠. 자, 얘 다항함수니까 인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얘는 fx가 x-a를 인수로 갖는 거고 얘도 x-a를 인수로 갖는
거고 얘는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죠. 그죠? 자, 왜 되는지는 이거 진짜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말자, 우리. 응? 내가 진짜 이거 아주 그냥. 알았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증명은 첫 번째, 연불 곱해서 연속되는 조건. 왜 그런 거예요? fx, gx가 x는 a에서 함우자를 따져보시면 어차피 f는 연속이니까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어떤? 그죠? 다 똑같은 알파라고 해볼게요. 근데 g가 뭐라고 가정을 했어? 불연속이긴 한데 우주와 함이 존재는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네모, 세모, 별표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네들이 곱한 애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같아지려면 결론이 알파가 0 돼야 돼. 그래서 잡힌 거야. 끝. 그럼 미가를 하려면 우리가 우선은 fx랑 gx의 도함수 곱의 미분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곱의 미분을 좀 해놓으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자, x는 a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연속이랑 미가 곱한 겁니다. f가 자 그럼 a에서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x가 a보다 큰 데서 올 때랑 작은 데서 올 때인데 f 프라임 a 풀 ga 풀 f a 풀 g 프라임 a 풀이에요. f 프라임 a 마 g a 마 f a 마 g 프라임 a 마입니다. 아유 팔 아파 집중 안 해?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f는 미분 가능하니까 얘네가 다 똑같은 값이에요. 그죠? 여기도 똑같은 값이에요. 미분 가능 연속이니까. 근데 자 g는 우선 연속이야. 우선 연속이니까 여기 극한값은 똑같아요. 극한값은 좌든 우든 똑같다고.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연산하면은 둘이 더한 애니까 둘이 똑같아요.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둘이 같아져야 되는데 얘가 미분이 불가. 대신 좌미 우미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얘는 여기가 세모고 여기를 갖다가 네모라고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곱해가지고 윗줄 아랫줄이 같아야 되니까 뭐야? 베타가 0 될 수밖에 없지. 그 베타가 뭔데? F가 베타. 그러니까 A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0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함수값이 여기 잡힌 거야. 다음 함수. 다시는 안 한다 그랬어. 나중에 정리 이거 지금 연속성 몰라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 풀 때 헤매고 있어 봐. 자 마지막 불연속입니다. 자 그럼 불연속은 우선은 둘이 곱해서 미가니까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미가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미가니까 연속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어쨌든 불연속 아니야. 그럼 불연속 연속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우선은 불연속하고 연속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거니까 연속인 애가 불연속인 포인트에서 0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게 잡힌 거야 이미. 그죠? 재활용을 하자고. 자, 그러면은 밑에 썼던 애를 재활용을 잠깐 해보면 여기에서 연속 조건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를 볼 건데 미가에서 보니까 f 프라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랑은 같고 얘랑은 같아요 현재. 그죠? 근데 대신 f가 함수값이 0이라고 줬어요. 포인트에서 연속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이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베타는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0값이 되는 거죠. 제로가.
그죠? 그러면 뒤에 G 프라임이 뭐가 됐든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럼 여기는 됐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두 줄의 미분 가능, 미분 계수 값이 같으려면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GA 우극한, 좌극한이 역시나 다르잖아요. 세모네모로. 이거 곱한 애가 같아져야 되니까 같아지려면 요 앞에 있는 알파가 또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알파가 뭔데? F 프라임의 A에서의 좌미움인데 얘는 다항함수니까 그냥 A에서의 미분계수값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여기 잡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고 곱해서 미가가 되려면은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된다.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애하고 미분 가능한 애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은 함수값만 0이면 된다. 연불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은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 결론적으로는 요 정도 이렇게 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똑바로 똑같이 증명 다 써놓고 아무튼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 써야 된다고. 다음으로는 정리 3종 세트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도 그럼 다 된겨 인생아? 아 이런 시자 아무튼 그거 다 지우고 다시 하세요. 잘못 나온 거니까 위에 거는. 아무튼 위에 거 잘못 나왔는데 똑같이 써놓기만 해. 아주 그냥. 자 사이값 정리 가정이 뭐예요? 이게 그냥 실전용이에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이값 정리 자체는 원래 사이값 정리는 뭐냐? 가정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원래 사이값 정리고 가정이고 결론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 값이 다르니까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값 임의의 K가 있어요. 그래서 저 FA,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K라는 사이값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어디에? A와 B 사이에. 요게 이제 사이값 정리였는데 활용은 여기에서 실전으로 바뀌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건드릴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다르다는 게 활용 쪽으로 가면은 뭘로 바뀌어요?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다로 바뀌는 거죠. 곱이 음이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값에 뭐가 존재해요? 사이에 y는 0이 존재하죠. x축이. 그죠? 그래서 FC는 사이의 값 0, x축을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고 우리는 이 C를 특히나 뭐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 개뿔 아는 게 없어 진짜. 이 C를 뭐라 불러? FC는 0에서 이 C를 뭐라 불러? 그래서 우리 이걸 FX 능력의 실근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이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실근의 존재성을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실근의 존재성.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우리가 이제 뒤에 역시나 그 미분 도함수 파트인데 그냥 같이 여기서 정리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때는 내가 그냥 다 지우고 쓰라 그래야지. 못 쓰면 이제 개박살 나는 거지. 자, 로레 정리 가정은 뭐예요? 로레 정리 가정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야?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같다. 이게 있으면 그럼 결론은 그 구간에서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미분계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애가 구간의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죠? 한글로 공부하라 그러죠 항상?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되는 애가 존재한다. 대신 이 조건이 있어야죠.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로레 정리도 어찌 보면은 얘도 실근의 존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위에서 얘기했던 실근의 존재성은 fx 는영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고 롤의 정리도 일종의 실근이 될 수 있는 거는 f'x 는영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근의 존재성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에요. 누구의 실근이냐를 보셔가지고 그게 롤의 정리냐 아니면 사이값 정리냐 갈라지겠죠. 평균값 정리의 가정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끝이죠. 얘가 빠졌어요. 여기가 사라졌죠. 여기가.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나면은 말 그대로 구간 안에서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한다. 어디에? 구간의 사이에. 요게 평균값 정리. 수식으로 쓸 때는 이퀄로 쓰지만 읽을 때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 값과 같다 이렇게 읽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무슨 얘기야?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여기 평균 변화율이 있어.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 값이 있어. 그러면 누가 밖에 싸고 있는 거야? 미분계수가 더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아니면은 반대야? 이 말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정리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천씨 뭐? 2번. 그러니까 틀리지 그지야.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평균 변화율 값은 미분계수 값에 다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되는 거죠. 어? 다는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야? 평균 변화율은 다 미분계수에 있다니까? 그게 이거 아니야. 하지만 미분계수 중에는 평균 변화율이 있을 수 있어? 다 있다는 거야? 아니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 미분계수에는 있지만 평균 변화율에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래서 안 했니 지나? 이런 얘기를 3차 함수 뚫접 이 뚫접의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랬죠. 이런 거 안 했어? 기억 안 나면 안 하는 거야 진짜. 똥 싼 소리 하지 말고 못 만든다고. 대수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기하학적으로도 보시면은 얘가 어려우면은 더 쉽게 그림을 니네가 삼중근 그래프 그려봐. 얘가 지금 뚫접 아니야. 그럼 이 뚫접을 만들 수 있는 기울기를 2점 잡아서 해봐. 3줄게. 자 없잖아 그죠? 기하학적으로 봐도. 얘가 이 상황이죠 이 상황. 그러니까 는이라고 함부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 항상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로 읽으셔야지. 오케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미적 1에서 배우는 정리는 3종이 아니고 4종이긴 하죠.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정리 중에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하잖아. 원래 사이값 정리하기 전에 찌끄레기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어요? 아는 게 없어. 이 거지들은 도대체 방학 때 도대체 선행을 시도지. 아니 개념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왜 이러는 게 도대체? 지은아? 뭐 있어요? 사이값 정리 말고 그 앞에 최대 최소 정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모를 수 있지? 별로 안중에 적이 안 났습니다.